ABA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강화잖아요. 이 강화라는 말 자체는 사실 ABA가 아니더라도 많은 치료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강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강화제 때문에 이 ABA가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먹을 걸 주면서 가르치는 게 꽤 비인간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ABA가 비인간적인 접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강화가 무엇인지, 강화제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심지어 교육 현장에서도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ABA를 특히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곤 해요. 일단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화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그 똑같은 행동과 상황이 두 번째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해줬던 게 강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행동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이 강화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화받을 때 쓰는 것들이 바로 강화제지요. 그래서 강화제라고 하면은 사실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칭찬 이런 것도 이제 강화제죠. 그래서 강화를 하는데 우리가 쓴 모든 것들을 강화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팩트예요. ABC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자, 이 ABC를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ABC 유관이라 그래요. 이런 걸 3유관. 유관을 활용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우리가 강화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화제는 즉시 이루어져야 된다. 자, 행동,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나타나고요. 그 즉시 이루어져야 강화제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화제가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효과적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라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핸드폰 영상 보는 걸 좋아합니다. 자, 강화제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 영상 보세요. 그리고 보고 줬어요. 자, 여기서 2차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평상시 훈련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것을 이제 엄마한테 돌려주는 문제나 선생님에게 돌려주는 데 있어서 힘듦이 오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효과적인 강화제를 쓰기 위해서는 눈앞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먹을 거를 많이 쓰는 거죠. 먹을 거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입에서 사라지거든요. 자, 먹어가지고 아이가 먹어서 없어졌다고 해서 엄마 아빠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남을 탓하지 않아요. 내가 먹었기 때문에. 영상은 다릅니다. 영상은 이제 끝에 가져가면 엄마 아빠가 가져가면서 2차적으로 화를 내지만 먹을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들 비눗방울 같은 거 저도 이제 많이 쓰는데 비눗방울을 샥 뿌리게 되면 비눗방울도 막 놀다가 비눗방울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강화제가 이제 꼭 필수적인 두 요소, 효과적이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두 요소가 바로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강화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사실 조기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먹는 강화제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많이 ABA 영역에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먹는 강화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심지어 ABA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교육청에 갔는데, 어, 제가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거기 담당자분이 맨 앞줄에 앉으셨는데 조셨어요. 제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제 강의가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분이랑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죠. 이분이 여러 가지 좀 저는 좀 당황스러운 말들을 좀 질문들을 하시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 BCBA랑 ABA 차이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코멘트 하나가 이거였어요. ABA는 참 애들 먹을 거 뭐 잘하면은 먹을 거 주고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강화제에 아까 말씀드린 강화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강화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자, 행동이 하나 나타나고요. 바로 이루어졌을 때 그 강화가 되는 건데, 우리가 요 사이에 텀이 있으면요. 아이가 내가 이 행동 때문에 강화를 받은 건지, 혹시나 이 중간에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죠. 이 행동 때문에 강화를 받는 건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예로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진짜 잘했어요. 토큰을 막 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큰을 받는데 활동을 했어요. 선생님이 토큰을 주려는 직전에 아이가 바닥에 너무 이제 힘들어갖고 바닥에 누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쨌든 눕고 토큰을 주긴 했는데, 자, 여기서 아이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바닥에 누워서 땡깡 부렸더니 토큰을 주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상황적 맥락은 다 했으니까 준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 행동이 다른 쪽으로 강화될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가 행동을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행동을 빨리빨리 만들고 싶을 때는 강화제를 바로바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입에다가 넣어주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입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중간에 생기는 오해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강화제를 입에다가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입에다가 먹여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제대로 강화해주기 위해서 입에다가 바로 넣는 방법들도 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잘라서 많이 쓰죠. 아예 과자를 그냥 한 봉투 다 주거나 하나를 다 주지 뭘 이렇게 마이쮸 같은 거 잘라서 쓰고 그러냐.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삼류관을 말씀드렸는데 선행사건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를 형성시키고 동기를 해지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AB에서는 많이 하는데, 동기를 형성시켜주는 것은요, 무슨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동기를 형성시켜주면 강화제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동기를 설정해주면 강화제의 힘이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동기를 유지시키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쇼핑을 가면 물건을 사는 행동이 엄청나지죠. 자, 배가 부르면 물건을 쇼핑 가서 필요한 것만 사게 되죠. 이게 동기 설정과 동기 해지인데, 자,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먹었어요? 내가 먹었는데 너무 조금 먹었어요. 더 먹고 싶어요. 동기를 형성시켜주고 원하는 학습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 행동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원했던 것을 주고 더 강화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유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강화제도요, 처음에는 1대1로 주지만 이런 강화제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FR1, 처음에는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줍니다. FR2, 두 행동마다 주고요. 이런 게 이제 스케줄이 늘어지면서 딜레이 시키면서 강화제를 최대한 이제 우리가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중에는 바뀌게 되죠. 우리가 강화제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은데, 우리가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은 월급,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월급을 받죠. 자, 이건 FR30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게 강화제 스케줄인데, fixed ratio. 30일마다 여러분들은 강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는 강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행동도 유지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ABC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학습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못 배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학습적으로 교육적으로 ABC 유관을 우리가 가르치다 보니까 때로는 보기에 이거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라는 모습이 비춰지겠지만 그것은 정말 일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화제는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쓰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부모님 혹은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강화제를 아이들이 사실 선택하는 경우도 저희도 가르치다 보면은 생기기도 하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혹은 선생님이 정해준 걸로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게 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당연히 선생님과 부모님이 설정한 강화제 안에서 아이가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 권위에 해당돼요. 선생님이 설정해주고 근데 아이가 고를 수 있게는 해주지만 부모님이 세팅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세팅한 상황에서 고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루틴에 대한 강의 아이가 강박관념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은 그런 강박관념을 우리가 깨는 와중에 강박관념을 부모님이 허용해줘야 되는 단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루틴들을.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게 상황적으로 부적절한 강화물일 텐데, 제가 그랬죠. 이게 참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씩은 엄마의 허락에 의해서, 선생님의 허락에 의해서 내가 강박관념 가졌던 것을 한다. 이것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권위를 훨씬 더 심어주는 기능들을 실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페이드아웃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저는 선생님과 부모님에 의해서 강화제가 어쨌든 초이스가 주어져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우리가 팩스를 쓸 때 저희는 이제 톡북이라고 하죠. 톡북을 쓸 때 강화제를 이렇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개만 딱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거를 원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좀 연습이 되면서 우리가 아까 뭔가 루틴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연습을 통해서 페이드 아웃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롯데월드 가고 싶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미래에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롯데월드용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롯데월드용 토큰보드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자, 아주 계획적이죠. 우리는 롯데월드를 언제 갈지를 계획을 해주는 거예요. 요때 요 휴일 때 한번 가면 좋겠다 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아이가 토큰을 모을 수 있게 그래서 시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화제가 항상 먹는 것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강화제, 제가 아까 그랬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시 제공하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초반부입니다. 행동을 형성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먹을 거를 먹는데 자, 우리가 먹을 거를 주면서 항상 하는 게 뭐죠? 칭찬을 페어링하죠.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강화물은 사회적 강화물입니다. 칭찬이에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행동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게 저희가 제일 원하는 것들이고 우리 인간이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를 주면서 칭찬이라는 걸 페어링 시키면서 칭찬도 굉장히 좋은 거를 알려주죠. 그러면서 토큰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토큰이라는 거 제가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화를 얻기 위해서 토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자 이것도 이제 페어링을 점점 시키는 거죠. 토큰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강화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강화제, 이걸 이제 간접 강화제라고 하는데 먹을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참고 모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화제는 당연히 흘러가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뭐 FR1 할 때마다 준다 그랬어요. FR3, FR3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FR3이에요. 행동 하나 했을 때 토큰 하나, 두 번째 행동, 두 번째 했을 때 또 받고 세 번째 했을 때 강화제를 얻는다. 이렇게 시간표를 늘려가면서 우리가 토큰을 활용하면 어쨌든 토큰이라는 간접 강화제를 통해서 미래에는 나중에 이게 이제 1,000원짜리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실제로 현금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트 레벨 시스템이나 넘어갔을 때는 애들에게 실제로 용돈을 정산해주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죠. 화폐의 가치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강화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화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효과적인 먹을 게 이제 보통 쓰이고 먹을 걸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눗방울이라든지 최대한 좀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뭐 영상만 좋아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죠. 이제 분명히 이제 행동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보다가
이제 5분만 보고 이제 아이가 알아서 종료하는 이런 연습들도 해야겠죠. 뭐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영상 같은 거 보여줄 때 이제 중요 팁은 뭐냐면 핸드폰을 저는 아이들이 컨트롤하게 두지 않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모컨을 절대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 아이가 만약에 비디오를 바꾸고 싶고 다른 걸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요청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권위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끝날 때도 마찬가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말을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TV를 엄마가 끄고 엄마가 핸드폰을 닫게 되죠. 가장 또 궁극적으로 나중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끄자. 그럼 아이가 버튼을 눌러서 끄는 연습까지 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아이가 그런 식으로 학습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강화제로 당연히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만 정해져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강화제는 또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강화제가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